자, 오늘은 욜로 설치를 하고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비디오는 잠시 끌게요. 욜로는 딥러닝 쪽에서 영상에 적용하는 비율이 되게 높은 알고리즘 중에 하나이고 개념 중에 하나고 어, 뭐 사진도 마찬가지지만 영상에서 되게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특히 딥러닝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도 특히 로스 유저들 같은 경우도 손쉽게 패키지를 가져와서 설치할 수 있어서 물론 그 설치가 진입 장벽이 좀 있지만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일단 SSH로 접근을 해야겠죠. 그리고 셀시 폴더로 이동한 다음에 다크로스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갈 필요는 없어요. 다크로스 사이트가 있고 이 사이트는 원래 다크넷이라고 부르는 욜로의 기본 소스 코드를 배포하고 음, 설명이 있는 사이트에서 참조해서 요 로스 유저들이 다크넷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패키지입니다. 이 중에 그 몇 개의 파일들을 따로 막 받아야 돼요. 이 사이트에서 접근을 하면 몇 개 파일들 더 받아야 해서 그 몇 개를 더 추가하는 과정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 제가 제 킷으로 포크를 떠났거든요. 그리고 몇 개를 추가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주소, 여기 주소를 이 명령을 이용해서 소스 코드 폴더에서 소스를 받아오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워크스페이스로 이동해서 빌드를 하면 됩니다. 다크넷은 조금 빌드 과정이 오래 걸려요. 몇십 초 이상? 몇 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jetson 나노용 카메라를 설치하고 사용할 때 이 에러를 만났을 텐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또 이런 에러가 나타난다면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에 가서 이 부분, 그죠? 이 파일로 접근해서 이 부분을 바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추가하시면 되죠.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스 스페셜 시트를 하면 되고요. 이제 초창기와 달리 소스 스페셜 시트 때문에 그걸 안 해서 나타나는 문제를 경험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워크스페이스의 소스 코드 폴더에 다크넷 로스 안에 욜로 네트워크 컨피규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동해 보면 CFG라는 폴더와 웨이츠라는 폴더 두 개가 존재를 해요. CFG는 필요한 걸 제가 넣어놨고요. 웨이트는 너무 커서 kit에서 배포를 못해요. 그래서 cd 웨이트 해서 웨이트 폴더로 이동한 다음에 이 명령 wget 명령으로 이 주소에서 웨이트를 받아옵니다. 우리는 욜로 V3를 쓰면 성능이 훨씬 좋을 테지만 나노에서 동작시키기엔 조금 무리가 있어요. 나노에서 이것만 동작시키는 걸 성공하신 분들이 후기를 막 올리긴 하는데 욜로 V3만. 근데 이제 우리는 로스도 돌려야 되고 여타 서비스도 돌려야 되고 로봇도 움직여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욜로 V3보다는 V3 타이니 버전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웨이트가 한 300 몇십 메가 정도 해요. 제 기억에. 그래서 300 몇십 메가짜리는 기터브로 배포를 못 하니까 300 몇십 메가가 아니었나? 맞을 것 같은데. 아무튼 네. 배포를 못 하니까 요 명령으로 어디서 받아야 되냐면 이 웨이트 폴더에서 받아야 됩니다. 물론 뭐 다른 데서 받아서 복사해 놓어도 되고요. 해서 복사를 해 둡니다. 저장을 해 둡니다. 보통 우리가 딥러닝을 학습시킨다라고 하면 이 웨이트를 얻는 과정이거든요. 그게 이미 욜로는 웨이트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원하는 사물을 딱 인식시키려면 우리가 별도로 학습을 시켜야 하지만 이번에 6주간의 수업에서는 그 과정까지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욜로 V3 타이니에서 검출 가능한 클래스들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습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적용만 해 보는 과정인 거죠. 한번 테스트를 간단하게 해 보도록 하죠. 로스코어를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SSH로 로봇 쪽에 접근을 해서 제슨 카메라를 구동을 시킵니다. 제슨 카메라 다 달려있죠.
그리고 카메라가 발행하는 토픽을 기억해 둡니다. 로스 토픽 리스트에서 요거를 받아요. 이게 카메라가 발행하는 토픽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면 아이고 RQT 언더바 이미지 뷰라는 아이를 다른 터미널에서 실행하면 됩니다. 이걸 실행한 다음에 어, 이 토픽을 열람해 보면 영상이 들어오면 이미지가 맞아요. 그 다음에 런치 파일들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로 가서 다크넷 로스.런치죠. 로 가서 어, 다크넷 로스.런치를 열어서 파일을 여는 거예요. 파일을 열어서 어, 아마 만약에 어떤 분들은 좀 에러가 있을 수도 있더라고요. sudo로 접근을 하세요. 그 다음에 토픽 이름을 변경을 몇 군데 해야 됩니다. 여기 아까 내 카메라에 맞춰서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할 YOLO V3 tiny.yam 파일이라고 해서 YOLO V3 tiny라고 지정을 해둡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이 부분 메인 카메라 이미지 로우라고 되어 있었죠. 그렇게 또 지정을 해둡니다. 이제 config 폴더에 loss.yam이라는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걸 어, 나노로 열어서 여기 토픽 부분을 변경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실행하면 안 돼요. 여기서 중단, 중단. 이 얘기를 이제 해야 합니다. 어디 갔지? 뭐라? 안 보이는군요. 여러분들한테 그 어답터가 배포가 됐을 거예요. 아마 다 받았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답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바꿔야 되는데요. 잠시만요. 이거 여기군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이 나노 보드가 제슨 나노가 기본적으로는 한 2에서 2.5A 정도면 동작을 잘 해요. 그런데 우리가 욜로를 쓰려고 하다 보면 그 꽤 높은 이제 꽤 많이 나노보드를 괴롭히는 거죠. 쿠다도 써야 하고 GPU도 돌려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제슨 나노가 가져가는 전류가 좀 많아집니다. 한 4A 약간 안 되게 가져가는 것 같아요. 확실한 건 3A보다는 넘는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가져갑니다. 근데 애초에 우리 이제 아론 미니 같은 경우는 현재 여러분들한테 완전 정식 출시 버전이 아닌 게 배포된 것도 당연히 큰 이유가 있고 왜냐면 우리 출시가 3월 첫째 주, 둘째 주 정도거든요. 가 있고 또 하나는 제슨 나노 유저만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로봇이 아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라즈베리 파이나 아두이노 유저들도 범용하게 대상으로 잡았던 거라서 이 부분 전원단이 그렇게 크게 배려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양산할 때는 다시 나노에 맞도록 전원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전원 부분을.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미 로봇을 나눠줬으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바로 아답터를 추가로 배포를 했습니다. 일단 이 아답터를 쓰기 위해서는 배럴잭에 연결을 하기 때문에 배럴잭 전원을 쓴다는 이 투핀 커넥터를 맞춰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해 줘야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연결해 줘야 됩니다. 네, 보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표시가 나와 있잖아요. 화살표가. 네, 그래서 전기를 이렇게 쓰겠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어디냐면 로봇 쪽에 연결이 돼야 되고요. 얘가 나노 쪽에 연결이 돼야 합니다. 이렇게 이 그림. 화살표를 되게 잘 찍어놨죠. 잘 드러나게. 여기서 올라와서 로봇에서 올라와서 나노로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몇 개 단점이 있죠. 제일 큰 단점은 이렇게 연결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충전하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욜로를 딱 쓸 때만 이렇게 연결을 하고 왜냐면 욜로가 전기를 엄청 먹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그 아론 미니를 테스트 오래 했을 테니까 슬램의 내비게이션 정도 하면 1시간 이상 가거든요. 근데 이 얘를 욜로를 기동시키면 한 2, 30분밖에 못 가요. 전기를 엄청 먹기 때문에. 그래서 욜로를 딱 쓸 때만 이렇게 단자를 연결하고 안 쓸 때는 여기 빼고 다시 충전기를 꼽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 명령, 여러분들은 이 명령을 실행할 때 이 명령을 그러니까 그 정식 버전 이제 쓰는 분들은 이 문제가 없죠. 없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는 그래요. 불편을 좀 줘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크넷 로스점 런치를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전원을 연결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몇 분 안에 뻗어버릴 거예요. 전력 부족으로. 얘를 실행을 하고 나면 네, 이렇게 됩니다. 이제 RQT 이미지 뷰 보이죠? 네, RQT 이미지 뷰를 실행해서 메인 카메라 이미지 럴을 선택을 하면 요게 딱 뜰 거고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음, 얘가 얀 웰리고요. 얘가 라인하르트 폰 로엥그람입니다. 네, 제가 어릴 때, 매우 어릴 때 엄청 좋아했던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입니다. 애니메이션 이름은 은하영웅전설이라고. 혹시 안 본 분들 있으면 한번 보세요. 매우 재밌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얘를 딱 실행을 하면 이제 딱 욜로 V3 타이니 버전, 타이니라고 붙은 타이니 버전들은 오차가 좀 있어요. 오차가 좀 있어서 어, 딱딱 이렇게 V3처럼 막 성공률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찾을 건 찾아냅니다. 우리는 뭐 이 정도에서 만족을 약간 하도록 하죠. 사람을 찾았군요. 원래는 두 명밖에 안 보여줬는데 세 명이라고 오해를 한 것 같아요. 실제로 어느 쯤이냐면 요쯤 어딘가를 사람이라고 또 한 번 더 인식합니다. 여기. 예.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기가 사람인 것 같기도 하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나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RQT 이미지 뷰에서 이미 띄워놓은 RQT 이미지 뷰에서 디텍션이 완료된 토픽이 얘입니다. 다크넷 로스가 제공하는 디텍션 이미지라는 토픽이에요. 이걸 열어보면 어디 어디를 사람이라고 인식했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그러면은 아니고 일단 여기까지 한번 연습을 하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잘 나온 친구들은 한 10분 감상한 다음에 얼른 전원을 빼고 충전기를 다시 연결을 하세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죠. 이렇습니다. 자, 여기 또 보도록 하죠. 자, 방금 전에 우리는 RQT 이미지 뷰로 이렇게 이미지 결과, 그러니까 이미지에서 디텍션된 결과를 잘 확인했단 말이죠. 물론 타임 딜레이, 그러니까 성능이 막 이렇게 좋은 무리 제스 나노라 하더라도 엔비디아에서 만든 그래도 PC만큼의 성능이 나오진 않아서 GPU가 달려있는 PC만큼이 나오진 않아서 아마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나면 조금 있다가 반응을 할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로봇에 적용할 때 되게 큰 제약사항이 됩니다. 한 템포 늦게 반응한다는 거. 그래서 어, 아마 좀 연습을 많이 하고 튜닝을 좀 많이 해야 될 거예요. 특정 부분에서는. 자, 이제 하나 더. 그림으로 보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물론 나는 즐겁죠. 내 눈은 즐거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내가 여기 박스, 욜로들이 대부분 박스를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박스, 어디지? 맞겠네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박스에서 발견한 사물이 사람이라는 것과 이 박스의 크기 정도는 중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름, 사람이냐, 뭐, 가끔 PC냐, 노트북이냐 찾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과 이 박스의 크기를 알고 싶다면, 어디서? 내 PC에서. 내 PC에서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할 건가? 내 PC에도 역시 다크넷 로스를 설치해야 합니다. 근데 내 PC에서는 다크넷 로스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나는 쓰지 않을 건데 큰 의미가 없다는 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크넷 로스라는 저 패키지를 내 PC에서는 쓰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크넷 로스에서만 동작하는 메시지 타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잠깐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먼저, 지금 이거 여러분들 내 PC예요. 내 PC의 소스코드 폴더에서 방금 전에 했던 다크넷 로스를 받는 걸 받습니다. 받은 다음에, 받은 다음에, 여기, 다크넷 언더바 로스랑 다크넷을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얘만 남겨놔요, 얘만. 네. 그러니까 메시지 타입만 일치시키면 되거든요. 이건 되게 로스에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로보티스가 만들어준 터틀보 3가 있어요. 이 터틀보 3는 라즈베리 파이 3 B 플러스에서 동작을 하는 거라 패키지를 설치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빌드를 일일이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로보티즈에서는 이미지 파일을 제공을 합니다. 이 이미지 파일을 받아서 SD카드에 구워버리면 터틀보3의 세팅이 다 끝나요. 로스에 관련된. 근데 문제는 그 이미지 파일이 키네틱 버전이라는 거예요. 키네틱 버전은 우분투 16.04에서 동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분투 18.04를 쓰는 멜로딕 버전 유저들은 못 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차피 로스 마스터 URI로 딱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놓고 얘들의 메시지 타입만 동일하면 이 내부 코드 내가 손 안 댈 거니까 메시지 타입만 동일하면 멜로딕 버전에서 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터틀보 3는 키네틱 버전이 깔리고 내 PC에는 멜로딕 버전의 로스가 설치가 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메시지 타입이 같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PC에는 다크넷 로스의 메시지만 설치가 돼 있어도 나는 내 로봇에서 움직이는 다크넷 로스를 어떻게 핸들링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일단 내 PC예요. 내 PC에서 빌드를 하고 그 다음에 소스 스페셜시 하고 자, 어떻게 실행을 하게 되냐면 로스코어, 그 다음에 로스런치 제슨 카메라, 그 다음에 다크넷 로스 점 런치 이렇게 실행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럼 이제 우르르 나오겠죠. 이제 뭐 RQT 이미지 뷰는 안 켜도 돼요. 어차피 이 창에서 결과를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로스토픽 리스트를 해보는 거죠. 로스토픽 리스트를 해봤더니 발행되고 있는 아이들이 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요 아이들이 이 중에서 우리는 바운딩박스 요걸 쓰게 되겠지만 여하튼 뭔가가 나온다. 그래서 가보는 거죠. 열람해 보는 거죠. 로스토픽 에코 다크넷 로스의 바운딩 박스 했더니 이렇게 뜹니다. 내 PC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내 PC에서 이 메시지는 다크넷 로스는 로봇에서 실행했지만 메시지를 열람하는 건 내 PC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잘 들어오고 있네요. 그래서 다크넷 로스의 파운드 오브젝트라고 해서 봤더니 뭐 몇 개를 찾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나오네요. 오케이, 됐어요. 이제 메시지를 다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코드로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메시지를 내 PC에서 열람할 수 있으니 내 PC에서 코드를 짜면 됩니다. 다크넷, 즉 욜로는 어디서 돌고 있고요? 내 로봇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한번 따라와 보도록 하시죠.